순천시의 높은 수준의식과 또 참여의식, 주체의식은 경례. 난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양대는 시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먼저 김영록 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드리기 바랍니다. 김대중 도교육감이 참석하셨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강영구 순천시의회 의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남도의회 의원님들을 일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도의원님, 서동욱 도의원님, 정영균 도의원님, 한숙경 도의원님, 김진남 도의원님을 소개합니다. 허덕균 순천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순천시의회 의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수, 김영진, 장경순, 김미연, 이한기, 이봉남, 박대수, 나은수, 정옥준, 이영란, 최미희, 신정란, 우선원, 김태훈, 서선란, 최연아, 양동진, 이세훈, 장경원, 정광현 의원님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류 순천시민운동본부 황금영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순천시 이통장연합회 김진수 회장님과 통장님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신광래 주민자치협의 회장님과 위원님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동철 새마을 회장님과 기관 단체장님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청년, 복지, 농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자리를 기대해주고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한 번라도 소개되지 못해서 널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어서 내빈 소개를 마치고 노광규 순천시장님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것 같습니다. 점심전환 하시고 오셨습니까? 우선 오늘은 저희들 현장에 있으면서도 워낙 짧은 시간 내에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법률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통합 법안을 제가 끝까지 못 읽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 제출되기 전에 공청회가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지금 법률안이 행안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들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며칠 전에 오늘만큼이나 되는 시민 여러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주셨습니다. 도에 따른 그걸 의견을 정리해서요 일단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참고하셔서 오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김대중 교육감과 함께 통합이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와중에
그에 대한 설명도 하실 것이지만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공룡 광주시하고의 통합이 됐을 때 우리 전라남도가 특히 순천 같은 도시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통합 시장이 탄생한다니까 좀 느낌은 다르습니다만은 그동안 그래도 우리 순천시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응원해 주신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께서도 그동안 대화도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순천 교육에 애써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셔서 자리를 위해서 감사드리고 김대중 교육감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도 정치권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호남만 놓고 보면 아마도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무안으로 이전하는 것 그것만큼이나 큰 일이 지금 이 통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작은 명분으로 다툴 것이냐 크게 저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남 광주 특별시가 되든 광주 전남 특별시가 되든 이것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를 사실 어디가 저 혼자 그냥 생각에 냈겠습니까? 다 여기저기서 다 소스를 받고 한 거죠. 그런데 지금 통합을 앞둔 시점에 우리 전라남도가 쓰는 전력량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산업적으로 쓰는 전력량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용어는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6기가와트 정도를 썼습니다. 경남이 옆 동네인데 얼마냐? 29기가와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남이 우리보다 몇 배입니까? 30이니까 5배 이상의 전력을 쓰는 산업이 거기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130만이 넘는 광주광역시는 자칫 설계를 잘못하면 모든 것들이 빨려가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일본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은 물론 호남 전체를 먹여 살린 게 어디였냐? 여수에 있는 석유화학단지와 광양에 있는 제철단지였습니다. 대한민국도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이 많은 시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산업구조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이 늙어가듯이 이제 노쇠에 있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지만 죽어가는 사람 인공호흡이 꼽는다고 다시 회생하기 어렵습니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많은 것들을 종합해서 알리백 반도체 산단을 얘기했던 것이지 뜬금없이 반도체 해달라고 떼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제까지 전남을 훌륭하게 이끌어 오셨던 김영록 지사님께서 이 국면에서 저는 우리 전남의 이득을 최대한 챙겨서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하게 산업구조 재편을 해나가는데 굉장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률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빠지거나 들어갔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예산 쿼터제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늘에 있는 공중에서나 아무도 없는 바다에서나 아무도 없는 산 속에서 행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있는 데서 행정합니다.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하게 일정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예산이 집중될 것이라는 것들은 다 짐작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를 협상하시고 법률을 마지막에 넣으실 때 예산 쿼터제 문제, 시군에 확실하게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전에 여러분들이 주셨던 의견을 이미 도에다 전달을 해드렸고 오늘 아마 지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설명과 얘기가 있을 줄 압니다. 저 이 앞전에 공청회 미리 알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광주청사, 무안청사를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건 동부청사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어느 한 분 얘기하셨습니다. 무안은 그것이 있는 지역에 있는 청사명을 쓰는데 어째서 순천에 있는 청사는 동부청사하고 순천청사가 아니냐는 얘기 듣고 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이 동부지역 특히 산업 기반을 앞에 두고 배후 역할을 해왔던 지역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오늘 지사님께서 잘 담으셔서 마지막 법률을 손질하실 때 저희들이 새로운 산업 기반에서 새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시간 내주셔서 우리 순천을 방문해서 오늘 기회를 만들어주신 김영록 지사님 그리고 함께 오신 김대중 도교육감님을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누구보다도 순천 시민의 마음에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순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지금까지 일해왔고요. 오늘도 여러분을 뵈니까 굉장히 반가운데요. 근데 좀 박수가 좀 적은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순천을 사랑하는지를 뭔가 언덕행 같은 거 있으면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 언덕행이 없어서 제가 좀 답답한데요. 사실 그동안 순천 발전을 위해서 다들 애쓰셨죠. 그런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을 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행정교육통합 공청회를 갖게 됐는데요. 순천을 사실은 더 빨리 맨 처음에 잡았다가 갑자기 중앙에서 우리 이제 행정통합 관련해서 국회의원 분들하고 시도지사 연석회의가 워낙 맨 처음에 중요해서 그래서 참석을 맨 처음에 못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에 와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많은 여론을 또 들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멋진 자리도 준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 또 동북권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데서 노력하고 계시는 노광규 시장님 그리고 강영무 의장님과 우리 시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7일에는 순천 여수 광양시의회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동북권 번영을 위한 4대 원칙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방금 시장님이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도의회에서 우리 순천 발전을 위해서 가장 활발하게 의정활동 또 여러 가지 오분 말도 가장 많이 하시는 우리 순천 소동욱 전 의장님 그리고 김정희 의원님, 정영균 의원님, 한숙경 의원님, 김진남 의원님 함께 하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김영수 노인 회장님, 김진수 이통장 회장님, 김윤아 유성단체 회장님, 김한웅 순천시 의사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순천시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분들이 함께 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이 교육통합, 행정통합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교육통합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김대중 교육감님, 허동균 교육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30일 날 우리 통합특별시 특별법 그러니까 전남 광주 특별시라고 저희들 국회의원들하고 시도지사 연석회의 때 4차 회의 때 그렇게 서로 완전 합의를 봤는데 통합자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통합이 서울특별시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통합을 빼달라 요청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남 광주 저는 특별시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약칭은 광주광역시로 했고 그 다음에 광주 특별시로 했고 순서는 동부청사, 전남 무안청사, 광주청사 이렇게 했는데 아까 잘 시장님도 이 부분에 순천 시민들의 바람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또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결국 굉장히 많은 사실은 세 번에 걸쳐서 논의 끝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사실은 지금 이야기면은 얼굴 붉히면서 서로
싸우지는 않았지만 고성까지 나올 정도로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8대8이라는 중간에 한번 의결을 해보자. 우리가 가부동수로 그렇게 아니고 가부동수가 나와가지고 결국 이게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되지 어떻게 표결을 하겠냐. 9대6 나왔다고 뭐 9대5 나왔다고 10대5 나왔다고 이게 승복이 되겠냐. 그래서 합의하자 했는데 결국은 나는 난산 그때 전남이 먼저 들어가면서 약칭은 강북특별시로 하고 이 청사를 세 군데 균형 있게 운영한다.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서를 서로 양보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순천청사, 여러분은 그렇게 부르는데 동구청사를 하기로 이렇게 해서 완전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 합의가 돼서 어느 누구도 조금 불만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서 법안을 내야 되는데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저도 무한 목포에서 엄청 얻어들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다 조금씩 양보해서 얻어낸 합의 정신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 저는 큰 의미가 있고요. 전체 이름으로 다 된 겁니다. 그리고 대전 충청도 이거 합의도 못하고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지만은 표류하다가 우리 하는 방식 그대로 해서 맹칭해서 법안을 제출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대통령께서 그래서 민주주의 본산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했다가 질문 과정에서 여러분이 질문 답변이 나올 때 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인사 말씀이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은 지금 여러 가지 잘 하고 계시죠. 저는 누리호 6호 후탑재 이송으로 순천이 자체 개발한 이송인 SAT가 2027년 최종 확정됐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도 아직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자랑스럽다 생각하고요. 세계적 애통 기업들 콘텐츠 기업 36개사가 지금 순천으로 확정 오기로 돼서 지금 32개사가 이전 알려고 했다. 이 부분도 사실 지방에 오기가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까지 유수한 콘텐츠 기업들이 순천으로 왔다. 저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뭔가 빛나는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쾌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순천만 국가정원도 400만 명을 도표하고 자체 수익을 또 110억 이렇게 거둔 점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동구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석유화학산업, 첨가산업이지만은 그것만 갖고는 뭔가 지금 AI 에너지 시대가 되니까 산업 구조가 좀 안전하지 않은 거죠. 산업 구조를 더 재편해서 이제는 AI 반도체 산업까지도 우리 동구권에 이렇게 우리가 유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땅이 우선 있어야 되니까 그동안에 120만 평의 미래첨단 국가산단을 만들겠다 이렇게 누차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 이제 2차전지 특화산단을 공모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2차전지 특화산단도 공무원 틀림없이 될 걸로 보고 그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 때부터 줄기차게 120만 평 국가산단 주장해 왔는데 안 됐습니다. 안 해줘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해주는데 이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는 해줄 거로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120만 평의 국가산단을 만들면 아베산단으로 하면서 거기에는 AI 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고가 콤플렉스 산단으로 미래첨단 국가산단으로 특화산단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산업까지도 우리 동북권 순천 방향 미래첨단 국가산단에 오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 한 지는 한 3개월 됐는데요. 제 말에 조금 비중을 안 뒀는데 이제 정말 저는 뭔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 전남의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꼭 봐야 되고 뭔가 우리가 준비됐습니다 하고 제가 그저께는 발표까지 했는데요. 오게 될 때는
우리 반도체 산축을 만들겠다 했는데 우리 동구권도 그런 혜택을 꼭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해양생태공원도 하고 갯벌지구 관광 플랫폼도 하고 KTJ 순천 이 부분도 지금 인재양성 거점 기관에서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통합특별시가 되면 더 잘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국가대학, 국립순천대학 또 거점 통합돼서 거점 국립 서울대 이렇게 만들기 거점 국립대학으로 꼭 돼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내부적으로는 제가 나름대로 우리 전라남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분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꼭 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좀 설명을 할 건데 이미 이제는 많이들 좀 아시니까 제가 좀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재 일구 기회다. 이번 기회 아니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밀어주는 기회 아니면은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다. 과거에 이렇게 밀어주지 않겠습니다. 통합하면은 도와주겠습니다. 그 정도 했는데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2월 말까지 이렇게 한 달 만에 법을 통과시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도 얼마든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넣고 빼고 하겠다 하는 게 또 민주당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시도민의 압도적인 통합 찬성 여론도 우리 전라남도가 오히려 강주보다 더 약간 높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더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한 것은 전라남도가 이제는 우리가 중위권 경제 수준에 이르렀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프로젝트, 최근은 인공지능 연구시설까지 이렇게 유치하면서 우리 전라남도도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12월 17일 날 신년 업무보고 때 행정안전부보고 때 대통령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재정 인센티브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특히 12월 18일 날 충청권 국회의원들을 불러서 행정통합하면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조력을 하겠다 굉장히 강조해서 인센티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거 충청권이 통합이 돼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혜택을 다 중간에서 스포니처를 다 빨아들이면은 과연 우리 광주 전남에 무엇이 남겠느냐 그런 위기의식을 정말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생각해 본 결과 제가 한 10일 동안 고민했습니다만 결국 지난 12월 28일 날 신년사에서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저 엄청 많은 범위가 내냐면 6개월 만에 할 수 있을지 저 개인적인 이해득실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6개월 만에 할 수 있을지 또 얼마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중앙에서 밀어줄지 그는 저는 대통령 믿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1월 9일 날 대통령께서 우리 국회의원 시도지사 다 연석해서 오찬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호남의 특별한 희생, 특히 광주 전남의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는 무리해서라도 보상을 해주고 싶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무리해서라도 도와주겠다. 그런데 또 견제도 많이 받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행정통합을 해서 이렇게 하나로 되면은 정말 대의원을 갖고 전폭적으로 더 도와줄 수 있고 그때 꼭 말씀하신 이야기는 기대 이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꼭 기대 이상으로. 그러면서 그러나 결정은 시국민에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모든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행정통합에 대해서 찬성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했고 그래서 시도지사들하고 함께 뜻을 같이 하면서 전폭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금물살을 주면서 이렇게 추진됐는데 교육감님은 양시도 교육감님이 1월 14일 날은 시도지사들하고 교육통합, 행정통합 함께 찾아가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선언까지 했고요. 16일 날은 20조 국무총리가 재정특례를 발표를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저도 이렇게까지 빠르게 진척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진척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결국 우리 순천 시민들, 우리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면서 밀어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빠르게 진척은 하되 어떤 절차도 생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이 시기시고는 도지사가 직접 다니면서 공청회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연 5조 원 20조를 지원하겠다. 이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실 전에는 2조 내지 3조 주겠다고 제가 확실히 압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옛날 정부에서는. 그런데 20조를 주고 5조씩 5조라는 돈은 사실 시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만은 매년 신규 사업을 500억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사실 없습니다. 그 정도. 그런데 이렇게 5조를 지원해서 꼬리표를 달지 않고 대신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철도 놓고 다리 놓고 이런 데다 돈 다 쓰지 말고 산업을 육성하는 게 제일 돈을 많이 써야 될 거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이제 이 돈 20조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 우리 전남 광주의 미래 산업을 개편하고 산업을 새롭게 리뉴얼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리 통합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 지인은 서울특별시 지휘와 함께하고 공공기관도 우대하겠다 했고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대통령께서는 산업 육성을 해라. 내가 볼 때 그날 오천할 때 한 2번쯤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 번 말씀하고 나중에 한 번 더 말씀하고 그만큼 저도 이 부분은 100%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로 하기로 했고 22개 시군구 명칭 관할구 규정과 동일하게 된다. 또 이 부분은 또 군이 작은 데서는 이번 기회에 금물살 타고 또 군도 합쳐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맨 처음에 절대 그것 아니라 인위적인 통합은 없고 그렇다고 또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것도 반대합니까? 그건 아니죠. 자발적으로 통합하는데 왜 반대? 자발적인 통합을 또 한다고 하면은 시군단에서도 저희들은 특별시가 되더라도 아마 지원할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된 사무소는 지정하지 않고 3개를 다 주된 사무소처럼 운영한다. 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 동부, 무안, 광주 상계청사 균형 있게 운영하되 순서는 전남, 동부, 무안, 광주 상계청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남, 동부를 순천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다 함께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때도 그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간 의견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벤처기업청, 노동청, 환경청 이런 특별지방행정기관들 각 부처가 수화처럼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을 특별시장 밑에 놔두고 특별시민들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정 인센티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5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 3조 정도를 교부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그때는 시군도 교부세를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중앙에다 그렇게 우리 안을 그렇게 냈다 하는 말씀도 드리는데요. 현재 이 부분은 특별법에 사실상 빠져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다시 협의해서 그 부분은 협의해서 하자 해서 빠져 있는데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낙후 지역들 분단이 특히 균형발전 기금을 어렵다고 해서 균형발전 기금을 신설을 강주시하고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은 10년간은 예타 면제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자. 20조 받았는데 그거 계획 세우고 뭐하고 하다 보면 10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산단에나 만드는데 7년 내지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타 면제라도 받아야 한 1년, 2년 각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첨단 산업,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은 지금 반도체 산업이 제일 뜨거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권 반도체 벨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어디로 해야 되느냐 해서 수도권은 안 된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면 반도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전주기 생태계를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데 남북권 전력과 영수가 있는 지역에 해야 된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결국은 이번 기회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아무리 기업이 결정한 일이라 하지만은 기업도 결국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정부를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우리 전남, 광주 이 삼각축을 형성해서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하게 제가 좀 촉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 촉구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냥 자동으로 오는 아니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서 가져와야 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유와 철강, 조선 산업 이런 부분은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이 대개조 사업을 하면서 대개조 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법에 담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국가수소특화단지는 영광원전이랄지 또 재생에너지 해상풍력이랄지 이런 데 전력 남을 때 수소를 생산해서 그 수소를 방향제철, 수소 환원 제철, 탄소가 안 나온 배출되는 그 방법으로 환원하고 그 다음에 방향망권의 수소 산업을 키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 구역은 순천이 없으니까요. 광주 근면의 이야기고 앞으로 뭐 농지정정, 사기지 전용, 뭐 절대농지 해제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특별시장이 권한을 갖고 하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철도고속도로 경부 SOC 건설도 일정 기간 예타면제 해달라. 근데 이거 정부가 엄청 반대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려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근거로 해서 지금 아르백도 하고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고요. 대통령도 왜 호남에 밀어줍니까? 했을 때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호남이기 때문에 거기에 산업이 아르백하기 위해서도 가야 되고 또 전력요금도 더 싸게 할 수 있으니까 군산에너지 전체가 특구기 때문에 호남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이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서 재생에너지를 갖고 우리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순천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해상풍력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육상도 있고 영농형 태양광이라도 많이 해서 재생에너지를 좀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 지으면서 5배 내지 8배의 전력 생산하면서 이익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농사 짓는 거 비해서 그렇게 하고 그 전력이 모이면은 결국 재생에너지가 돼서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다. 동북권도 저는 재생에너지를 이제 확충을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재생에너지 개발을 전력 사업자가 민간이 주도하기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공공주도 개발을 하고 또 그 이익도 또 함께 남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도 AI 농업으로 혁신을 해야 되고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 스마트팜 밸리는 이미 보공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무한국제공항 관련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AI 농업 플랫폼 사업이 1,100억짜리 사업이 그리 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AI 자율주행, AI 농기계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지를 우리 전남에서 만들어내고 그걸 갖고 실증하고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 전남에 적용하고 그러고 나서 전국 적용을 하니까 AI 농업에 있어서도 앞으로 전남도가 가장 선도 지역이 된다. 그 다음에 긴산업이랄지 수산도 더 우대할 수 있도록 특례에 넣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만 특별시장에 비자 권한을 주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수요에 맞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복지도 이제 전라남도에서 하는 복지, 그 다음에 광주에서 하는 복지 그런 부분이 또 서로 이렇게 좋은 복지는 함께 동시에 시행하도록 하게 되면은 더 두텁게 되고 더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예산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재정 인센티브 받은 돈도 있고 그러니까 복지도 더 많이 지원한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지역 현안을 더 쉽게 푼다. 그래서 국립국가대학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100명의 정원을 대전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됐습니다. 거기가 최종 확정은 아니고 나중에 결국은 복지부 거쳐서 교육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순조롭게 진행되려 저는 확신합니다. 또 우리 순천대, 목포대가 통합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그것은 분명히 약속을 한 사항이고 국정 과제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순천대, 국립목포대를 통합하면은 통합해서 거점 대학으로 서울대 10개 만기 거점 대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남대는 서울대 10개 만기 거점 대학에 들어 있습니다. 의과대학이 있어야 거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통합국립대학교 또 의과대학도 이렇게 선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지금
빠져서 그 부분을 이 부분을 꼭 넣어달라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강조 민감로 공고함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예정대로 추진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공공기관 우선 배정인데요. 공공기관이 이제 광주남 핵심도시 할 때 2배를 받았습니다. 2배를 받았는데 대통령께서 통합 핵심도시 통합 특별시에는 우선 집중 배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래 2배 받는데 그 중에서 또 2배 이상 배치해달라고 한 것은 결국 4배를 받는 격이 되는 거고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이런 데는 굉장히 기관이 커서 서로 지금 시도마다 다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우리 거라고까지 법에다 넣으면 안 해주니까 특별시장이 요청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지금 법안에 특례에 넣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이 통합이 단순히 행정 통합만 해가지고 우리가 그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 통합을 통해서 우리 산업을 더 육성을 하고 과거 제조업 산업 시대는 우리가 가장 낙후됐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AI 에너지 이 역사적인 대전환 시대에는 우리가 재생에너지 가장 풍부하고 영수가 풍부하고 또 땅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길을 활용해서는 첨단 산업은 우리 전남 경주가 제일 앞서가는 그런 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나서보자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그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분산에너지 특구다. 또 반도체 벨트는 남북권 반도체 벨트 남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산업 구조를 개편하면서 산업 육성에서 결국 통합이 경제고 일자리고 우리 젊은 청년에게 미래를 줘서 우리 지역에서 대학 다니고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야 한다. 저는 어렵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언제 대접을 그렇게 받아봤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4년 반 엄청나게 지금 지원해주겠다 할 때 우리가 통합을 통해서 이런 것을 맹무진게 받아내고 그리고 첨단 산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새롭게 판을 짠다. 그런 가운데 농업수산업, 전통의 우리 수산업,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취약계층 이 돌보는 것은 또 더 두텁게 해나가는 우리 전남 광주 특별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뭐 부족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여기서 나온 이야기 또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들이 있으면은 다 우리가 하나의 자료집, 정책 자료집을 만들어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오후 2시 잠 오는 시간인데 너무 다 A학점 맞을 정도로 이렇게 귀가 통근하게 다 듣고 계셨는데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만큼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 통합을 통해서 우리 순천 발전시켜 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생각하면서 통합시를 통해서 순천 발전하도록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미래를 위한 선택, 전남 광주 특별 통합을 위해서 정말 애써주시고 오늘 우리 순천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신 우리 김영록 도시장님의 다같이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육 통합에 관련해서 김대중 전남도 교육관님의 인사 말씀과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도 교육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지사님 모시고 전남에 오늘 지금 21번째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시도통합 우리 전남 광주의 특별시 출범에 대해서 가장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힘도 나고 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광주가 시작하면 대한민국 교육의 판이 바뀝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록 지사님께서 지난 12월에 광주
전남 통합을 딱 선언하시는 걸 보고 저게 가능할까? 아니 6개월 후에 선거가 있는데 그 안에 그게 가능할까 했는데 이게 진척 돼가는 걸 보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게 바로 강기정 광주시장께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또 대통령께 등장해서 통합만 하면 이렇게 했다 하고 또 우리 전남의 광주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빠른 시간에 수비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 기회에 이 천재일우의 기회에 우리 전남 광주의 교육 통합도 함께 해낸다면 이 역사를 놓치지 않고 함께 해낸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들어서 광주교육청에 제안하고 지금 통합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노광규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산업이 주력 산업이 대전환을 해야 될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선진국까지 끌어올렸던 주력 산업이 뭐 핸드폰, 자동차, 조선, 철강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 중국의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대기업들은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다 공개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수출국가에서 이제 문화와 음식으로 K-컬처, K-푸드로 하고 있는데 미래 산업 하면 그와 함께 AI, 반도체, 에너지 이런 게 미래 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그 미래 산업의 가장 중요한 투자로 지금 전라남도를 해서 좀 투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지금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대한민국 위기는 저출생입니다.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출생률 0.72를 분석도 못해내고 대책도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또 대한민국 위기가 뭡니까? 지방 소멸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우리의 주력 산업에 지금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저출생, 지역 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결국 수도권 집중입니다. 1급 체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건 이미 다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 때문에 잘 아시라고. 그런데 이 지역 수도권 집중 때문에 우리 지방이 소멸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소멸해 가고 있는 이 전남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진실을 이걸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사느냐 소멸하고 있다니까 사느냐 죽느냐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실을 좀 한번 대책을 세우려고 전남교육은 4년 전부터 최소한 우리 전남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학생들이 원인이 뭘고 또 들어오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이유로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그에 맞는 교육을 하는 교육을 가야 된다 했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남에서는 유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순유출 뭐 부모가 이주를 하기 때문에 전학도 하고 전입도 합니다만은 더 빠져나갈 순유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등학생들은 지금 3년 동안 692명이 늘었습니다. 이 692명은 다른 시도에서 해외에서 우리 전남으로 학교를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합치면은 약 2,500명 정도가 학생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교육에 대한 전환은 뭐였냐면 이제 대학 입시 서울 중심의 경쟁 교육으로는 더 이상 우리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는 우리 전남의 학교를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대전환을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은 입시도 중요하지만 진로를 먼저 생각하게 하고 우리 전남의 좋은 콘텐츠들을 활용을 해서 세계적인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미래 교육을 먼저 하고 특성화 교육을 먼저 하자라는 것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남의
교육은 이제 강남을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미래 교육을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걸 글로컬 교육이라고 해서 이게 의원님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만 같이 이 대전화를 추진하고 있는 성과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일자리만 전남에 많이 생긴다면 우리 전남 광주의 부흥 시대는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전남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과 일자리 때문에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남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김영우 지사님 말씀대로 지금 전남에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순천에도 미래 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면 지금 우리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학교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먼저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아이들이 먼저 갈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과정도 우리가 스스로 맞춰서 바꿔야 되고 그리고 그에 필요한 교사도 양성이 해야 됩니다. 해년마다 정부는 학생 수 대비 교사 수하고 교원 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가족들 또 의원님들이 정부하고 교원 수 줄이는 거 한 명이라도 덜 줄이려고 싸우는 게 일련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제 통합이 되면 그런 걱정들을 이제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이죠. 그리고 또 거의 필요한 학교도 설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의 국가정책 속에서 보는 교육재정, 이 확대 지방 우리 특별시 교육청으로 교육재정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권한이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교사들이 양성하고 정원을 책정하는 문제도 특별시 교육감에게 권한이 상당 부분 이양돼야 되고 학교 과정을 만들어내고 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도 많은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이 좋은 일자리를 먼저 우리 아이들이 가도록 하도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우리가 주장만 해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 광주의 통합특별법 속에 전남 광주 교육행정특별법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아까 가장 시급한 교육재정을 더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교원 수를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지역 속에서 지역의 인재들을 최소한 교원을 신규 채용을 할 때 10분의 1 정도는 지역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 또 교육과정이랄지 학교 설립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을 이 특별법에 받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제안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전남이 통합이 되면 우리 전남에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글로컬 교육이 K-에듀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교육계 8대 국정과제 8개 과제가 있는데요. 그 과제를 보면 우리 전남교육청이 대전화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 교육이 이제 세계 교육을 선도한다. 그래서 K 교육을 선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교육의 비전도 K 교육입니다. 이러한 K 교육이 전남과 광주가 합쳐져 된다면 이제 전남 광주의 교육이 K 교육을 선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에 더 많은 투자가 있게 되고 우리가 한스럽게 기울어진 운전장 속에서 우리 경쟁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당당하게 서울 학생들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그 말은 그동안에 전남 광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서울로부터는 변방이고 경제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 아이들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수많은 국가의 인재들을 길러냈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강남의 아이들, 서울의 아이들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로 또 이사를 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전남 광주의 행정과 우리 교육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불공정하고 격차를 줄이고
또 우리 전남 광주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공자님 말씀 한 말씀 드리고 제 보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제나라의 석봉이라는 제후가 있습니다. 작은 나라 성주인데요. 이 석봉의 법인이 뭐냐면 밤만 되면 제나라의 백성들이 성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이죠. 백성들이 다 나가버리면 세수도 안 거칠 것이고 백성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빠져 있었는데 공자님이 그 주변 나라에 오신다니까 찾아가서 이 고민을 털어놨더만 공자님께서 저 6자 글자를 써주고 떠나셨답니다. 근자열 원자열. 이 말씀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순천에서 태어나서 순천에서 자라오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가장 질 높은 교육을 받는다면 또 순천 시민들도 행복하실 거고 그러면 떠나지는 않을 뿐더러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방에서 순천을 오게 할 것이다라는 저 결론을 저는 대단히 잘 믿고 교육 정책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따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에 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보고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손을 들고 계신 분은 그대로 계시고 들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오른팔을 들어서 대통합을 외치시는데 대통합 한 번만 하면 임팩트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합 세 번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너무 여러분들 막 열정이 지나쳐서 앞으로 밀면 안 되시고 그냥 힘만 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NG 없이 가겠습니다. 전남 광주 대통합! 자,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여러분들 미소와 대한민국 중심에서 있는 우리 전라남도와 순천에서 그 역사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사진으로 담고 있습니다.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소리 한번 질러!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영상에 자, 얼굴이 나옵니까? 질문한 사람이 아니야?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앞으로 빼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요것을 조금만 앞으로, 네. 그래야 영상에 나오지. 영상에 나오지. 양 사이드로 나옵니다, 시장님. 아 그래요? 네, 그대로 놔두십시오. 양 사이드로 나옵니다. 양 사이드로 나옵니다. 예. 우리 예전에 이제 우리 시민과의 대화를 할 때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시장님께서 옆으로 비켜나서 했는데 이번에는 양 날개를 준비했기 때문에 자 이제 지사님, 교육관님, 시장님 무대 위로 모실까요? 피곤하시죠?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양손을 들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썰어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뭐니 해도 가운데부터 가야 되겠죠. 우리 저기 가운데 저 은발의 우리 어르신, 우리 형님, 어르신 아니시네요. 형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르신 아니고요. 이거 아닙니다. 네. 저는 전남 제1의 도시 순천시 양봉대. 저는 먼저 질문에 앞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책을 온몸으로 100% 1000% 마음으로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남 광주 대통합을 앞두고 정말 이거 크고 이 위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간 답답한가 아닌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지난 28일 순천시장님께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공청회 있으시는데 그날은 이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은 좀 있어요. 실은 오늘이 그날보다 숫자가 좀 적습니다. 지사님 기억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우리 지사님 이정재 시간 조정을 해갖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시간 차원을 좀 느끼는 경우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적어주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통합이라는 아주 크고 위대한 사업을 두고 우리 지사님 기업가님 그리고 우리 전남 도의원 62명 저 강주광역시의원 24명 그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게 자주지는 참 이게 적절합니다. 선출직 우리 이 시 도의회에서 잘해라고 우리 이 시민들이 도민들이 선출해 주시는 분인데 역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어쩌면 좋겠냐고 물어봐야 되는 게 순서인데 역으로 이게 순서가 바꿔진 것 같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지사님, 교육관님, 우리 도시의원들이 직을 걸고 대통령이 이 정서가 이렇습니다. 이래라니까 신중히 한번 제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올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안 들어주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 그런 어떤 의지를 보여주신 분이 한 분이 없다라고 감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이 정도 하고요. 우리 시장님, 아까 한영사에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순천 나가서 동구의 소외 무엇이 도대체 소외고 그 소외라는 그런 우리가 피해의식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합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고 반대로 그 소외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안과 대책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시장님 말씀 듣고 우리 지사님께서 거기에 대해 말씀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두 번째 아이리배 지사님 어제 우리 지사님께서 보니까 전남 강북 반도체 삼축 비전을 발표하셨는데 그 내용을 가만 보니 아까 지사님께서는 진짜 순천을 엄청 사랑하신다 했는데 속은 알 수가 없고 근데 그런 정말 사랑하시냐면 서부권의 그런 어떤 물과 전기 그리고 그 지역의 장점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 동북권 특히 순천 해령산단은 그 서부권 못지않게 조건이 좋거든요. 그리고 물과 전기 또 상산도 있고 지금 정말 최대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부권을 거론하시면서 동북권을 조금 덜하신 것 보여서 좀 아쉬움을 표하고요. RB100에 대해서 시장님, 노광희 시장님, 우리 RB100 하는데 우리 순천 시민들이 RB100 반도체에 대해서 RB100만 알기 그 정의나 또 RB100의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RB100 유치에 대한 우리 조건이 지역적으로 어찌 되어 있는가 제대로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순천 시민 28만 중에 RB100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알고 효과를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우리 시장께서 짧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지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감님, 우리 이 순천 교육청이 옛날 90년대는 과가 2개밖에 없었어요. 교육과하고 관리과. 지금은 부서가 4개과가 있습니다. 청사가 너무 좁죠. 그래서 어차피 조금 있으면 선거도 다가오고 정말 여기에 계신 이 선출직 분들께서 다음에 그 자리에 계시려면 우리 순천 시민들은 색깔이 정확합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선거에서 색깔 깃발 안 꽂힌 당이 없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도 순천 교육청 한번 시원하게 신축해서 한번 챙겨주시고요. 간양교육청도 보니까 오랜만에 간양교육청도 같이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표로 한 번 더 하실 것 같아요, 질문을. 자, 또 저쪽, 더 질문을 듣고 할까요? 아니면 대답을 하고 할까요? 대답을 듣고요? 예. 첫 번째 질문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 좀 물어보고 하면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그 말씀이 맞죠. 그렇지만은 우리 180만 도민들한테 어떻게 다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직접민주주의가 이제 성립하려면은 이제 좁은 범위에서는 그렇게 가능하다면 워낙 큰 도에서 그래서 제가 이 행정통합 6개월 만에 할 수 있을까 정말 고심을 많이 했고 그것을 상의하기도 사실 또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몇 사람들한테 상의하고 여러 가지 제가 행정 규모를 봤을 때 6개월 만에 할 수 있는가가 제일 큰 관건이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한 번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선언을 먼저 하면서 강주시장이 파답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시작입니다. 시작하면서 이제 도민들에게 묻고 의견도 듣고 여론조사도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견 듣는 것이지 다 의견을 물어서 시작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작했다는 것이 모든 것을 완결한 게 아니고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 오면서 저도 공청회 통해서 의견 듣고 있고 또 다른 우리 농어민단체 다른 또 단체도 필요하면 또 이렇게 의견 듣고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대체로 우리 시도민들이 어느 정도 찬성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으면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주민투표가 원안이 아니게 법 자체가 이 행정적으로 통합하거나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통합할 때는 시도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법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투표 하게 돼 있지 않아요. 다만 아마 중앙부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아마 엄청 그 갈등이 심하거나 또는 결정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중앙부처 장관이 보고 시도지사에게 또 시장 군수에게 주민투표를 한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주민투표 그 권한 주민투표도 결과도 결정이 아닙니다. 자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주민투표 결과가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도민의 의사가 많이 어느 찬성 여론이 훨씬 높은 것이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의견 듣고 또 필요한 것들 보완해 나가고 이렇게 해도 된다. 오히려 전에 기간 많았을 때 전문가들한테만 맡기고 사실 여론 청취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용역만 했죠. 사실 오히려 이렇게 공청했습니까 예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고 도지사가 나와서 22개 시군을 다 돌면서 저는 쓴소리도 듣고 다 들었습니다. 건설적인 제안도 많은데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서 어느 것 하나도 상당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리백 하면서 그 서구권 위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구권, 서구권 또 여러 가지 연결이 좀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런 가운데 기업과 함께 협의를 해야 됩니다. 기업과 함께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도지사가 다 결정하는 것은 또 아니고 저는 우리 동구권도 충분히 여력이 다 있다. 우리 순천시장님하고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물도 있고 다 있다. 동권도 전력도 있고 재생에너지가 좀 부족한데 재생에너지 지금부터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로 대통령이 표현한 것은 어느 한 지역에다 몰빵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클러스터는 좀 넓은 범위에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아리백 산당 또 동구권의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확고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잠깐만. 너무 어려운 얘기를 모르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돌려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을 우리가 지금 되돌릴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왜 주민투표 안 했냐? 주민투표 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렇지만
법률적으로는 지금 하는 게 틀렸냐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논쟁해본들 오히려 잘못하면 힘만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외가 무엇이고 소외되어야 할 방법이 무엇인가 물으셨거든요. 이건 아마 동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늘 하고 싶은 얘기일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걸 따지다 보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시설이 어디 있느냐? 인재를 어디를 중용해서 쓰고 있느냐?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산업적인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걸 종합해서 지금 느껴야 되고 이건 상당히 심리적인 문제가 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시는 지사님이나 천하 요 도청이 지금 무안으로 가는데 저는 아예 몰랐던 사람이고 지사님도 아마 그 중요한 위치에서 이걸 결정하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저점에 조금 제가 요즘에 조금 저도 좀 그 고개를 갸우디했던 게 그때 도청사를 무안으로 옮길 때도 구호가 지금 광주 전남 통합구호하고 똑같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고 산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도청사를 분리해서 옮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시 똑같이 지금 광주하고 전남을 통합하는 것은 지방 소멸을 막고 규모를 만들어서 산업을 부흥시켜서 잘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얘기하게 되면은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심리적으로 야 이거 우리가 조금 손해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셨을 것이고 인재를 등용하는 문제들은 저는 도 행정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영남에 비해서 호남이 이거 소외가는 거 아니냐 했을 때는 솔직히 그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들 아무리 똑똑해도 경남 사람들만 썼지 호남 사람들 잘 안 썼거든요. 제가 어쩌다가 약간 짧은 시간 동안 검사를 좀 했는데 대검 중수부관이가 전라도 검사가 저 혼자 했습니다. 이게 이래던 시절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적인 측면을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의도적으로 지금 좋은 시설만 서부 쪽에 하고 동부 쪽에 안 하고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석유화학산업과 제철단지는 동부 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아마 도청 자체가 무안에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정답이 된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주청사를 어디로 하느냐가 지금 논쟁거리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결국은 다음에 통합시장 되실 분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도의원들 어디서 회의합니까? 세 군데 돌아다니면서 회의 못 할 겁니다. 아마 이게 어딘가는 정해야 될 겁니다. 어딘가는.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합의된 거는 다음에 지금 뭐 이 통합시험 되신 분이 하기로 했으니 이 문제는 기다려 봐야 되고 소외되지 않을 방법이 있느냐. 여기 금방 지사님이 얘기하신 반도체 문제는요.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더 뜯어볼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사님 발표하신 3축 그 반도체 전략을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게 무슨 재생에너지 있고 저 물만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서부 지역은 영산강 물을 써야 되는데 영산강 물은 농사짓기도 어렵습니다. 요거 물 맑게 하려면 돈 크게 들어갑니다. 반도체 지금 예. 반도체 토론회가 아니니까 적절하게 하고 예, 그러겠습니다. 진행해봅시다. 그래야지 예. 반도체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요거 예 아니 제가 대답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요 문제들은 조금 더 뜯어보고 새롭게 설계할 때 예, 요 문제들을 기업이 선택할 문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향후에 굉장히 많이 내용적으로 들여다볼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언제 또 얘기할 기회 있으면은 순천 시민들에게라도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말씀을 아주 명쾌하게 잘하셨는데 그래야 좀 저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서부 거기 때문에 동부 거를 굉장히 소유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본으로서 의견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저 동부 쪽에 사실 소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저 속이 터지려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제가 와서 우리 동부청사 사실 좀 청사답게 만든 게 누구였으면 과연 그렇게 전라남도에서 언제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동부청사 지금 상계국도 있고 300명 가까이 근무하는데 제대로 전에는 그렇게 아무도 못했잖아요 사실. 저 그 뒤로 오점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너무 지나게 하면 또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하기가 그렇고, 또 여기 지금 우리 간부들 와 있는데 전남개발공사 사장님 제일 중요한 저 출연기관입니다. 사장님이 순천 출신이요? 구례 출신인가요? 근데 순천고등학교 나오셨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원장 여수 출신. 그다음에 여성재단 원장도 여수 출신. 전에 우리 저 동부본부장 저 고흥 출신. 우리 저 순천고 나온 분들이 우리 간부들이 많네요. 그런데 자꾸 인재도 막 소외된 것처럼 그러고, 우리 여기 도의원님들도 여기 앞에 계시는데 우리 도의원님들 얼마나 싸나운 사람들인지 아닙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렇게 쉽게 도정을 무정해가지고 도지사가 제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저도 빵빵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어요? 그렇게 함부로 하고 행정을 하고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이 도지사가 있으면 얼마나 전라남도 불행한 전라남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면서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어떤 측면을 강조하시려고 하는 분도 없잖아요.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우리 전라남도 그렇게 만만한 전라남도 아니고 순천 시민들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그 청사할 때 이번에 여러분 주위에서 들어보면 알아요. 동구청사를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무안청사, 그 다음에 광주청사 이렇게 쓰고, 상계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말을 왜 넣겠어요? 그런 것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아무 주의를 안 하시고 내용을 말 안 하시고 그냥 소리만 듣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했잖아요. 동구청사나 순천청사나 이것은 또 동구 내에서도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논의할 테니까 여기서 그런 것을 결정하는 시간은 아니고 의견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양동열 선생님 그 교육에 대한 질문을 해서 참 철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교육지원청의 청사의 비좁고 빨리 옮겨서 해야 한다는 수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순천에는 학교도 설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할 때는 재원이 필요하고, 또 우리 시장님도 와 계시고 도의원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허성 교육장도 와 계시면 3월 5일 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순천 교육에 대한 10년 비전을 저희들이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향 2월 5일 날 방향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번에 교육청이 통합이 되면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저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준비용이 있는데 조금 너무 떨려서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도지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평소 전남의 균형 국정과 저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알려주셔서 기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순천시 청년정책협의 제3호부장 김현민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전남 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이 통합번역 전체의 의료기반 강화를 위한 국립의대 설립 및 부속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은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며, 이로 인해서 중증으로 접근성 문제와 의료인력 유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의료 취약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대 설립 특례가 특별법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단순한 기존 대학 전남대 조성대 활용을 넘어서 공립의대 수준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립병원 설립, 상급 종합병원 유치 등 서울대 병원급 국가 지원 모델을 전남 동북권까지 포함해 적용할 계획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특별법 개정 또는 후속 입법 과정에서 공립의대 설립과 부속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특례를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정부, 국회 협의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다 알아두셨어요? 알아두셨습니다. 한 번만 더 듣고 2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층으로. 예. 말씀하십시오. 2층. 네. 우리 전남 광주 특별시 행정교육 통합을 위해서 우리 전남하고 순천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세 분 리더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존경하고요. 네, 먼저 우리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설명하시면서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라고 전기만 가지고 논할 그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그 광양항은 정말 예를 들어서 세포 부가서 한 달에 반도체 클러스터 메인을 거기다가 다 짓는다라면 도로 뚫으면 5분 10분이면 바로 광양항에 도착합니다. 바로 배 띄워서 전 세계 수출 다 가능합니다. 서부권에 없는 바로 우리 동부권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청사가 광주, 무안, 순천 이렇게 있지만 사실 우리 지사님 그동안에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동청사 지금 잘 지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규모 면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죄송하지만 그 두 개 청사에 비하면 여기 농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정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세운데 돌아가는 행정을 보신다면 저 같은 여기 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숙제라고 하면 여기도 좀 규모를 더 키워야 되지 않냐, 행정력도 그 비슷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자, 두 번째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요. 지금 그 우리 전남이 교육 행정이 물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 영양교사를 임용 공고를 내실 때 초등, 중등을 통합으로 냅니다. 그래가지고 뽑아서 랜덤으로 초등, 중등으로 편리해서 도교육해서 다 나눠버립니다. 자, 그러면 초등은 일식이고 중등은 2식, 3식이에요. 그분들은 오락에 오는 거예요. 중등 그 영양교사분들이. 그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6, 7년 전부터 그분들이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도교육체 문을 두드리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게 좀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전남만 아직까지 그게 안 풀리고 있답니다. 타 시도, 광역시 전체 대한민국 다 지금 초등, 중등 인사를 마음대로 이렇게 돌리고 한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전남만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대책 말씀 좀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노광미 시장님 정말 큰 그림 그리신 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도 좋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기차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에 폐 배터리를 다시 재생해서 우리 지금 중국에서 뭡니까 배터리 좀 올려.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중국이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리튬입니다. 리튬 들어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국제를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요즘에 재생 산업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로봇 시대가 이미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반도체만 그리지 마시고 AI 로봇 산업도 우리 쪽에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머시는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아니 두 사람 먼저 저 답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동부청사를 엉망이라고 표현하면 취소하셔야 돼요. 거기 근무하신 분이 얼마나 만족도가 높고 오히려 방청보다 더 좋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활용하면서 거기에 카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전시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공간을 좀 작다고 넘나면 좋겠습니다만 엉망이라고 한 것은 너무 지나치고 우리 도민들께서도 좀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의과대학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순천대하고 목포대가 통합해서 의과대학을 설립하기로 한 부분, 이 부분은 국정과제에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서 100명의 정원 배정을 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착착 진행될 거고, 충남의 공주대학교는 저희들이 보니까 그렇지만 특례에도 법은 넣어놨더라고요. 법에 넣어놨는데 거기는 국정과제도 안 들어있고 지금 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법에 꼭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순조롭게 진행하면 그만인데 왜 법에 빠졌는지 이 부분은 예를 들면은 원내 행정실에서 급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원내 대표가 정책위원회에서 우리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빠르게 이렇게 손을 봐가지고 제출했는데요. 저는 일단 법안을 넣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법안에 넣는가 안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되고 있고 충청권은 법안에는 들어있지만 안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례 반영하도록 저도 요청을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반도체 관련해서 세품산단 이야기 하셨는데요. 세품산단은 반도체 공장을 하기는 하나 팩 공장 1개 정도 들어갈지 그 정도고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1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갖고는 안 되고 한 최소 2개 내지는 4개는 들어가야 반도체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적고, 그래서 이제 수출은 뭐 방향 하나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반도체 같은 값 비싼 이런 수출품은 보통 항공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물과 전기 다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살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견만 무조건 막 도지사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만 하시면은 도지사가 잘 듣겠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은 또 이해해 주세요. 도지사도 여러분 위해서 절대 최선을 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 이해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아까 공무청사 키워야 된다 이제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상계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말은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더 키워서 한다는 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게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동부청사 3개를 써넣기 위해서 저도 노력했고 우리 동부권의 국회의원님도 엄청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말까지 넣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이 제가 그런 말까지 들으면은 노력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게 다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로봇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피지컬 AI 측면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 지금 새만금으로 간다는 말도 있고 새만금에도 가지만은 다른 지역도 갈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라남도도 지금 현대 자동차하고 좀 우리 지역에 와가고 특히 우리 동부권에 와가고 하고 지금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 이야기고 지금 현재 어떤 구체적으로 진전이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리 종사원들의 업무 문제를 말씀해서 짧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은 학생 교직원 23만 3천 명이 하루에 한 끼에서 3끼까지 급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마다 지방마다 사정들이 다르고 일식, 23식 하는 그 업무량들이 빨리빨리 조정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전바다 노동조합하고 우리 교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쟁점 사항이에요.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혹시 정책장 아세요? 정리할 아직 정리 그 내용 모르신가요? 지금 뽑기는 영양교수를 뽑을 때는요 중고통합으로 뽑는데 첫째 희망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희망이 겹쳤을 때 성적순으로 보냅니다. 예, 그러면 우선 이게 지금도 그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냥 좀 이따 연락처 알려주시면 문건으로 보내드릴게요. 예?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이따가 좀 나가는데 우리 저 김지국장 만날 수 예, 박기섭 씨, 여기 지금 좀 죄송한 얘기로 그 설계를 위해서 얘기가 돼야지 어차피 선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견을 얘기를 쭉 하시는 게 좋고 저한테 물어본 얘기는 대답 안 해도 되겠어요? 그래요? 이제 자꾸 오늘 반도체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보다는 반도체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우라고 전기만으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폐 배터리 재생산업 뭐 AI 로봇 있잖아요. 이거 다 모조리 다 뭐하고 다 반도체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 방지는 30만 평 정도 필요하는데 반도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 제조하는 것, 후공정으로 하는 것,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나중에 이제 통합됐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도에서도 발표를 했고 특별법에도 지금 반도체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 아마 전문가들하고 해갖고 이게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산업들은 당연하게 서로 간에 소통해가지고 더 친해질 효과가 크게 생기게 할 것들은 묶어야 맞는 거죠. 그리고 따로 떨어져 있어도 아무 관계 없는 것들은 그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들 이런 점에 관심 계시구나 하고 설계할 때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지컬 AI 분야의 로봇 산업이 굉장히 사실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산업은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하고 연관도 많습니다.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산업하고 연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동구권의 최대가 할 수 있는 산업이다 생각해서 제가 그 반도체 발표할 때 로봇 산업도 넣어놨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지금 관심을 안 가지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동구권에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짜심이 위중입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그 지역 개발을 위해서 많은 제안을 했었고 제가 그 태국에 장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필요가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여수공당 근로자의 5명당 4명이 실업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경제 고안입니다. 그리고 전남은 시내를 좀 벗어나면 거주민 대다수가 70대, 80대, 90대입니다. 광주는 전국 14개 시도 가운데 인구 유출 1위 지역입니다. 180만 명 수준인 전남보다 140만 명 수준인 광주가 더 많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근 장원구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고진이 핵편의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신규 운전을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고 토지 보상금이라도 받아서 수도권으로 이주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대로 앞으로 30년만 가면 전남은 핵편의장과 원자력 발전소만이 우주순처럼 건설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전남과 광주의 통합을 논의하는 자리를 보면 몇몇의 기업체와 공공기관의 유치로 지역이 부흥할 것이냐 말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엄발에 오르는 기로 전남 부흥을 위한 대책으로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여수시의 인구 감소는 처음에 화공단의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였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장의 자동화에 가하여 AI와 로봇이 도입되고 있어서 향후에도 기업 유치에 의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직시하여 비기업 부문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현재 전남의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단 규모의 대응성과 직업 창출의 영속성에 착안한 메가 프로젝트를 시행해야 합니다.
미국이 경제 대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경제 보험 정책이 뉴딜 정책을 시행하여 경제 공황을 극복했습니다. 이를 롤 모델로 한 가치 여자만 뉴딜 정책을 제안합니다. 여자만을 원형섬으로 매립하여 이곳에 세계 150국 거리를 조성하고 UN 아시아 본부를 유치할 것을 전제하여 국제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부터 여자만 국제도시 개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미 100년 전에 한중일을 연결하는 주요 목지점에 위치한 여자만을 상하이에 대응하는 국제도시로 개발할 것을 계획하여 구체적인 설계를 했는데 그 계량도가 이제 선생님 그냥 설명을 주고 마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기쁜 뜻이라 그리고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받겠습니다. 예 거기 마지막 질문 마지막인데 이제 여기 마지막 했는데 여기 받았습니다. 자 부족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 서면요.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그 알리베 유치에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울트라 퓨어 에센, 울트라 퓨어 워터를 보유한 상사댐 주변에서 물관리를 하면서 살고 있는 상사 주민 윤고민아입니다. 정말 건강한 식수가 되고 또 우리의 정말 그 논의 물을 잡는 좋은 물이 이제는 반도체로 수요 체계를 간절히 드러나면서 먼저 도지사님께서 이런 소통과 수렴의 창구를 열어주셔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 주시는 이 과정 자체가 전남 대통합의 좋은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달 순천 마을 곳곳에서 저희들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순천이 직면한 여러 가지 막중한 현안과 비전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정말 시민으로서 큰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도지사님께 간단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돈은 동부에서 벌고 또 어떤 혜택은 다른 지역에 가져가는 구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순천 시민들의 우려가 큰 가운데 아까 여러 가지 어떤 약속도 좋고 또 어떤 그 당부도 좋지만 이런 그 재정 쿼터제나 예산 쿼터제에 관한 그 동부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외되지 않는 그런 어떤 장치 내지는 대안으로서 이 동부 지역이 그 균형 발전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그런 예산 쿼터제에 대해서 정말 그 도지사님의 의지 그리고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알리백 특별법이 신설되었듯이 저희 동부 지역도 앞으로 이 대통합이 되었을 때 그 소외되지 않는다는 게 단지 말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례법이나 조례로서 제정될 수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보면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에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어떤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광주 전남 통합이 그 전철을 밟지 않고 정말로 진정한 대통합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특례법이나 조례들을 제정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사님 네 마무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까 전문가이십니다. 성함은 모르겠습니다. 잘.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좀 약간 좀 이상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또 귀담아 들을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이 무조건 보완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시고 이제 그런 부분은 아까 뉴딜 정책을 이야기했는데요. 뉴딜은 사실 SOC에 투자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역 보험 뉴딜을 해야 되는데 산업에 투자하자는 겁니다. 산업에.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항구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20조 받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20조도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앞으로 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대통령께서 전남을 호남에 대해서 인구 100만 원 늘어나야 된다고까지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언제 대통령들이 우리 호남에 대해 전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통합도 하면서 그 부분으로 가자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여자만 누들 정책 이야기하셨는데 결국 우리 동북권에도
석유화학 철강 사업을 그동안에 혼자 넣어서 했지만은 앞으로 AI 에너지 시대에는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게 지금 요즘의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포함할 수 있는 AI 에너지 첨단 산업, 반도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산업을 하자는 것인가요? 그렇게 산업을 짜고 20조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들은 앞으로 법 통과되면은 정말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논의를 해서 무엇을 해주세요 하는 것을 해야 돼. 특별시장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다 알아? 그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정말 좋은 정책들을 지역에서 내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정책을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지원해주세요 하면 좋은 정책이면 왜 특별시장이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제 준비를 20조를 어디다 쓸 것인가, 가장 좋은 프로젝트를 만든 그 지역에 돈이 먼저 쓰일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순천시와 우리 순천 시민들과에게 달려있지. 도지사보다 만들어내라? 물론 제가 만들겠습니다. 만들겠지만은 그만큼 부족하다 하는 말씀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예산을 쿼터제를 말씀하시고 균형발전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균형발전과 쿼터제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 말씀드릴 것은 예산 쿼터제가 우리 지역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쿼터제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앞에 계시는 시의원님들이 계시고 도의원님들이 계셔서 그걸 다 감시하고 예산은 합리적으로 잘 지역적으로 잘 배정해서 하고, 제일 중요한 그 기능이 사실 도의원님, 시의원님 기능이 그겁니다. 근데 쿼터제로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는데 저는 동북권이 유리할지 불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칫하면 불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예산을 정말 우리 지역에 많이 가져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서 제시해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아까 분단위 지역은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저는 우리 특별시가 앞으로 303축으로, 예를 들면은 강조축이 있고 목포축이 있고 순천 축이 있다 하면은 이 3축이 잘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또 차별화된 정책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죠. 그렇게 해서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것을 이제 도지사나 특별시장이 만들어야 되죠. 그렇지만은 지역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서귀포나 제주시는 사실은 지금 자치시가 아닙니다. 선출직이 아니고 제주특별도지사가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불만이 위해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특별시장은 광주광역시에 대해서는 과거 광역시장처럼 정책 컨트롤을 하는 것이고, 전라남 도지역에 대해서는 도지사처럼 시군의 1차적인 그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고 2차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오히려 제가 볼 때 예전보다 더 권한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산도 더 늘어나게 해야 된다고 제가 중앙에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조금만 더 드려주십시오. 네, 그래 뭐 답변을 우리 시장님 그거 하실 말씀 없으시죠? 바쁘시게 오셨으니까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주제를 벗어나겠습니다. 하지만 전남 특별시 행정의 평화의 가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전선 순천 구간 지하화가 도심 단절을 해소하고 순천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벌써 몇 년 전부터 문재인 민주당 정부 시절에 이게 지중화가 안 되고 지상으로 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이 용감하게 그 시점에 저희들이 이렇게 정부가 바뀌는 윤석 정부로 바뀌면서 저희 순천 시민이 용감하게 버스 20대 끊고 저기 영산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지금 지중화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까지 마쳤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정부 민주당 정부가 바뀌면서 또 다시 백조화해서 다시 지상으로 돈이 많이 든다고 지상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그리고 과연 맞는 말이다 그러면 도지사님은 어떤 향후 대책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사업비가 지화를 하면서 사업비가 지화 그
그것도 넓어지고 사업비가 1,500억인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를 탄광성 재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 그런 말이 흘러나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이 많이 든다고 옛날식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면은 도지사가 그 앞에 가서 내가 1인 시위를 하겠습니다. 가르치자. 1인 시위가 돼서 제가 반드시 지원 단체를 시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지사님이 보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강진도 가셔야 되거든요. 일전에 우리가 모아놓은 의견들이 있고 오늘도 지금 손두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들한테 내주시면 우리가 정리해서 전달하는 걸로 해서 오늘은 정리하는 게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그리고 오늘 이제 자꾸 많이 나온 주제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광역시장 하시겠다는 분들이 세 분이 또 얘기하셨고 어저께 지사님 발표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다 해놨습니다. 요거는 지역 리더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분석해 놓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고 나머지 이제 정책적으로 할 부분들은 빨리 저희들한테 주셔야지만 도에 전달을 해서 혹시 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하시니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라남 도가 이 문제도 제일 먼저 이슈를 던지고 지금까지 싸워왔다는 말씀드리고 또 노광규 순천시장도 곧바로 이어서 이 말씀 동구권에도 반도체 공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업하고 또 정부하고 협의해서 누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통합된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순천 시민의 역량, 우리 도민의 역량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면은 다 전라도, 우리 강주 전남 다 한 식구 아닙니까? 근데 내려오면은 또 우리 전남 도내에서도 동구 서구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울산으로 가고 경기도로 가고 이것은 안 되겠죠.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직업을 얻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군인의 뭔 공장 생겨서 그리 가면은 마치 이것이 발전이 안 되겠죠. 우리 군이 발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광주 전남이 발전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반도체 공장이 어느 한 군데 오더라도 발전인 건데 우리 지역에 안 오면 안 된다. 저는 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라도 먼저 와라. 그리고 또 와라, 또 와라, 또 와라. 이렇게 해야지. 중앙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이 서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리 주세요, 저리 주세요 하면은 강주 전남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 특별시 해야 된다고 말도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우리 통합시 하더라도 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지역으로 되더라도 우리가 박수치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우리 강주가 됐든 순천이 됐든 목포가 됐든 좋은 일자리 얻은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말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부모 모시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직장들이 우리 특별시 내에 생길 수만 있다면 저는 이왕이면은 우리 순천에 생겨라. 난 그건 100번 찬성이에요. 100번 찬성. 순천에 생겨야죠. 그렇지만은 순천 아니면 안 된다고 또 이야기만 그렇게 넘어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잘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